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챕터 7 State and Local Government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PT 다 가지고 계시죠? 보시면 오늘의 순서는 State Government, Local Government에서 주와 그 주정부와 그 지방 수준에서 일어나는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는, 정부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수천만에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자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이 대표자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치 과정하고 주 정부 간의 주간의 관계,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미국 가면 인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보통은 예전에는 잘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요즘은 새로 나온 운전면허증은 뒷면에 영어로 돼 있어서 뭐 일단 보여주긴 하는데 그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경찰 마음입니다. 사실은 운이 좋으면 그래 빨리 가서 차를 반납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이건 불법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각 주에서, 저는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근데 이게 만약에 옆에 있는 네바다 주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나는 네바다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주간의 관계들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인터거버먼트,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페더럴 거버먼트, 스테이트 거버먼트, 그죠? 로컬 거버먼트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서로 다른 정부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3는 State and Local Politics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용어가 있습니다. Grassroots이라는 잔디 뿌리 같은 풀뿌리, 그죠?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까지 잘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풀뿌리, 이 풀뿌리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This often refers to the lowest level of group or activity. 정치라는 과정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grassroots some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political organization at grassroots level emphasize participation. 이 풀뿌리 수준에서 일어나는 정치 조직의 활동들은 보통 뭘 강조하냐면 왜 풀뿌리 레벨에서 우리가 정치 활동을 강조하겠어요? 주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뭐 내셔널 politics, 연방 정부 수준에서 이 정치는 뭐 민주당, 공화당 미국에서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들과 거리감이 있잖아요.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이나 동이나 이런 동네 수준에서의 그 그래스루트 활동, 풀뿌리 활동들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를 시켜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작용들을 한단 말이죠. 특히 우리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한단 말이죠? 예, particularly by voting. 투표를 통해 가지고 보통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정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Democratic Party or Republican Party. 이 정당을 조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이 정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직화를 시켜가지고 자신들이 낸 캔디데이트,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들이 정부의 오피스 들어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파티스 아젠다, 파티스 아이디올로지, 예를 들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리버럴,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면, 그죠? 이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것들을
우리가 political party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party organization은 political party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political party is a group that advances certain common political goals. 그죠?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And tries to gain power to implement those goals. 이 정치적인 공통의 정치적인 목적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단은 그룹은 많아요. 그렇지만 권력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은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정당. 그래서 정당,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냐? By selecting candidates. 후보자를 내가지고 각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이런 공동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통일이 뭐 정치적 목적이다.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정권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당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Usually two parties in US. 보통은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는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당들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대부분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왜냐하면 두 정당이 제일 중요한 정당이니까. 다른 정당도 있긴 합니다. Anyone can be a part of any party or label themselves independent.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자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원이 되든지 공화당원이 되든지 아니면 제3정당의 멤버가 되든지 아니면 자신들을 아무 정당도 지지 않는 무당파, 무당파, 인디펜던트라고 자신들을 명칭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당파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윙 보터라고 해요. 스윙이 뭡니까?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민주당, 어떨 때는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 무당파라고 얘기합니다. 인디펜던트 보터라고. 그래서 보통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으면 그죠? 이 민주당은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요. 공화당도 항상 이만큼 정도는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 중요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걸 인디펜던트 혹은 스윙 보터라고 얘기하는데 선거 때마다 이 사람을 가져오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Independent vote. Political parties are often made up of different factions. 근데 같은 커먼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화되었다고 해도 같은 파티 내에서도 이 아젠다를 좀 더 강조하는 A라는 아젠다를 좀 더 강조하는 팩션, B라는 정책을 좀 더 강조하는 팩션, C라는 정책을 강조하는 팩션, 여러 가지 팩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세부 내용에서는 조금씩 목표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는 대충 비슷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한 정당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세부적 내용에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팩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강력한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그 조직력이 강력한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다양한 팩션 가운데서도 특정 후보자에게 그 힘을 밀어주는 힘을 밀어주기 위해서 연합할 수 있는 정당이 이제 strongest political party가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정당 보통 특정 후보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서로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합의해서 이 사람들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정당 조직의 가장 낮은 수준에 그냥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 있는 정당 조직을 정당을 이제 정당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프리생트라고 하는 단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프리센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구라고 칭해야 되겠죠.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남구, 갑구, 남구, 을구 이런 선거구를 얘기하는데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선거구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디스트릭트나 와드는 several precinct 그죠? 카운티가 있고 카운티가 예를 들면
디스트릭트와 와드로 나눠진다면, 그죠? 이 디스트릭트는 뭐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뭐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남구에서도 수영구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저기 광남초등학교 가서 선거하고요. 어떤 사람은 수영구청 가서 선거하고요. 투표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several precinct로 구성되었다.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은 precinct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의 그 멤버들은 보통 선거 처리되면 이 투표하는 장소 근처에 가서 자기들의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끔은 어떤 카운티 수준의 정당 조직에다가 민주당 뭐 예를 들면 LA 카운티 지부에다가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한다는 것은 무슨 정치 활동을 한다는 의미죠. 그죠? Officers from the precinct meet regularly as a county committee. 그러니까 이 county committee는 여러 precinct에서 온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티 위원회는 그 오피서 정치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요, 일렉트하고요. 이 사람들이 주 정부 수준에 가서 자기네 카운티를 대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후보자를 뽑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7장은 짜잘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재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grassroots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신문 같은데 선거철에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프리싱트니 뭐 카운티 커미티니 이런 단어들이 신문상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였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카운티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주 수준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스테이트 executive committee라는 것은 어떤 체어맨을 뽑아요. 주정부 주 수준에 있는 그 정당 조직에서 위원장을 뽑고요. 이 사람이 이제 펀드레이징을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당이 프리싱트 풀뿌리 수준에서 조직화돼서 점점점 카운티 레벨 그리고 주정부 수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층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주나 도시에서는 이런 팩션의 리더들이 이런 모든 정치 활동을 지배해가지고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치 권위주의적인 조직처럼 운영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뉴욕이라는 도시에 이제 이런 팩션 리더가 있어요. 민주당의 팩션 리더가 있는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굉장히 강력한 팩션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힘을 키웠냐면 미국에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왔지 않습니까? 저 이탈리아 이민자, 그죠? 아일랜드 이민자, 이런 사람들이 막 건너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미국의 신대륙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팩션 리더가 접근을 해가지고 야야 너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 가족은 뭐 여기 취업시켜주고 저기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페이버를 줍니다. 막 혜택을 줘요. 그런 다음에 선거철 때 되면 너 우리가 도와줬지? 우리 후보한테 투표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Exchanging favors for votes. 그러니까 약간 dirty politics죠. 더러운 정치죠. 투표자에게 뭔가 어떤 혜택을 주고 나한테 투표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카고의 데일리 시장 같은 사람은 오랫동안 시카고 시장을 하면서 이런 팩션으로 표를 사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political machine, 기계 정치, 머신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실 가끔 지방선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지역 신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긴 합니다. 뉴욕시도 여기 누가 풍자하려고 한 건데 이 그죠? 크롤러라는 크로클러? 네. 이 사람이 팩션 리더였고 머신 파워티스의 주도자였습니다. 이 주변에 각종 선거철마다 뭔가 베네핏이 없을까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묘사한 그런 그 카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복잡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당 조직을 얘기하면 처음에 그 투표자들이 프리센트에서 그죠? 정당 조직을 이제 풀뿌리 수준에서 조직하는 사람들이 이 선거구 수준에서 이제 미팅을 갖고 이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프리센트의 커미티 위원회 위원장들을 이제 뽑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져서 카운티 정부 수준에서 커미티를 만들고 정당 조직을 만들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구라는 걸 썼거든요. 지역의 오피스, 전국 정당, 내셔널 파티의 지역구 오피스가 이제 카운티 커미티가 되겠죠. 이 카운티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카운티에서는 이제 카운티 커미티의 체어맨, 의장을 뽑고 그다음에 부의장을 뽑아요. 그러면 카운티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주에 카운티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대표자들이 State Executive Committee, 주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정당 조직의 그냥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로 넘어갈까요? 미국 사람들은 다 선거를 할 권한, 투표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the right to vote, suffrag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uffrage is one of the most valuable privileges of the free people. 옛날에 초창기에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들은 한 사람으로 카운트 되지도 않았어요. 0. 몇 %로 투표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어쨌든 현대와 근대 시대를 가로지르는 그 차이점은 투표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입니다. 미국도 사실 20세기에 와서야 모든 사람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 서프리지가 유니버설 서프리지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여성에겐 투표권은 없고 뭐 이민자 투표권 없고 뭐 그랬었단 말이죠.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organizing election.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선거를 관리하는 것들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투표를 하려면 레지스터 등록을 해야 돼요. 투표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투표인 등록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100% 하지 않고 상당히 제한적인 사람만 투표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주들은 이 투표자 등록을 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거나 복잡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이제 게을러 가지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보통은 대다수의 주에서는 most라고 그랬어요. not all. 뭐 대다수의 주에서는 투표력에서는 투표 등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졌을 것, 그다음에 be a citizen of the state or a city. 만약에 주정부 수준이나 지역정부 수준에서의 그 투표를 하려면은 거기에 주민이어야 된다. citizen of the particular state or city. 그리고 적어도 18세 이상 되어야 되고 투표를 한다고 등록한 사람들, registered voter가 이 투표에 일렉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표에서는 사실 투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마다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주에서도 같은 주 내 지방에서는 또 다른 투표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주에서는 그 일렉션 데이, 그러니까 선거일 이전에 일찍 사전에 투표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사전투표제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출장 와 있거나 아니면
주소지는 서울인데 뭐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early voting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저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가 붙었을 때도 이 사전 투표가 상당히 개봉이 늦게 돼가지고 상당히 마지막까지 이제 가슴 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there are two basic types of election. 두 가지 타입의 투표가 있는데요. 선거가 있는데 하나는 primary election 그리고 하나는 general election입니다. 이제 primary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자가 general election에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A라는 정당,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자를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가 이 primary election입니다. Determines which candidate will represent each party. 그죠? 그리고 general election은 이 primary에 이긴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서 공화당 소속, 민주당 소속으로 실제 투표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winners fill the government office. 이 general election에서 당선된 사람이 정부 주요 직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primary에는 또 서너 가지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픈 프라임.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약 30개 주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정당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후보자를 정하는 투표인데 투표에 등록한 사람들이 우리 그 민주당에 가거나 공화당이거나 아무데나 가서도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민주당에 그 등록된 민주당을 지지하는 registered voter라도 내가 공화당에 가서 그 후보자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우리 정당의 후보자를 정하는 투표인데 이게 선거인데 이게 다 오픈돼 있어요. 당신이 독립적 투표자거나 민주당이거나 아니면 공화당에 상관없이 아무나 원하는 사람 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정당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민주당인데 저 공화당 트럼프가 우리 나오게 되면 공화당 후보로 나오게 되면 우리 후보자가 밀릴 것 같아. 그러면 저 트럼프를 떨어뜨려야 되겠어. 그래서 후보자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이제 나는 민주당 소속으로 레지스터된 보호터인데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라는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로스오버 보팅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소속으로서 공화당에 영향을 주고 공화당 소속으로서 민주당에 영향을 주는 그런 투표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게 이런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뭐겠어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도 있겠죠? Only voters registered with a particular party. 특정 정당에 이제 선거 투표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당에. 그러니까 나는 공화당 소속에 등록된 투표자인데 나는 closed primary 경우에는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가서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어떤 부분은요, semi closed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정당들은 독립 투표자,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지만 등록된 투표자에게 자신들의 프라이머리 와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semi closed primary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프라이머리는 각 정당의 후보자를 뽑는 선거다.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션은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정부 포지션에 들어가는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에서 이긴 사람이 실제로 제너럴 일렉션에서 당을 대표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대표해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프라이머리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closed primary, semi-closed primary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candidate는 이제 다수 투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 선거를 이기게 되겠죠. 대다수의 주는. 근데 어떤 주는 과반수 50% 이상을 득표해야 승리자로 인정하는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majority vot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주에서 어떤 후보자도 과반수를, 그러니까 반수 이상, 반수를 초과하는
그 투표를 얻지 못했다면 there must be a runoff election. 이게 뭐예요? 결선 투표입니다. 투표를 그 자리에서는 아니면 며칠 후에 한 번 더 하는 그 탑2 캔디데이트 가지고요. 1등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만 표를 얻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후보자는 199만 6,3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7%, 36.1%를 얻었어요. 과반수를 얻지 못했죠? 50%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만, 탑2 캔디데이트만 새로 결선 투표, run-off election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Some states use a primary system called top-2 method. 어떤 주에서는 아예 primary 단계에서 그 모든 후보자들, all candidates를 그 투표 용지에다가 적어놓고 사람들 보고 이거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탑2 제일 위에 두 후보자만 그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추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은 그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The two that receive the most votes go on a general election. 이 두 사람이 general election에 가는 그런 투표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에서 이긴 후보자는 general election에 가서 상대 당의 후보자와 이제 선거에서 맞붙게 됩니다. 보통은 이 voter turnout in general election is higher than primaries. 이건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general election에서 그 voter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recall, 소환입니다. 소환. 또 referendum, 국민투표 혹은 주민투표. 이니셔티브는 발안입니다. 발안. 그러니까 어떤 비를 어떤 것들을 프로포즈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어떤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some state give voters extra powers. extra power잖아요. 원래 선거에서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이런 recall이나 referendum 이니셔티브는 extra power를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recall은 뭐냐면 36개 주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뽑았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자꾸 동성애 허용하고 뭐 초등학교에서 뭐 이상한 거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허용해가지고 내가 보수적인 부모로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일정 수의 사람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recall, 그렇죠? 그래서 recall을 시도하는데 이건 스페셜 일렉션이에요.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의 투표를 올리면 이 현직 주지사나 의원이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여러분 근육질 그 영화배우 아십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하고 그 사람도 사실은 이 리콜 시스템에서 전임 주지사가 제거되는 바람에 이제 등장하게 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재직을 했죠. 이 근육질 배우였는데 또 레퍼런덤이라는 게 있는데 주민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그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니고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레퍼런덤은 투표자들로 하여금 주 정부의 헌법이나 어떤 지방의 법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repeal changes,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합니다. 어떤 주들은요, 또다시 비슷하게 어떤 정책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발안이죠, 발안. 그러니까 발안인데 한자로는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oters can propose changes to their constitution or local laws. 그래서 예를 들면 legislative referendum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법을
그 만들어 달라라고 입법을 해달라고 제안하는 투표고요. veto referendum은 특정 법이나 특정 그 구절을 법의 구절을 좀 변경해달라, 제거해달라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레지던트하게 상당히 좋은 고난이 될 수 있는데 뜻을 같이 모으는 사람을 모으기가 요즘은 힘듭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이게 좀 상당히 수월해진 경향이 있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풀뿌리가 무슨 의미였죠? 그리고 정당 조직이라는 게 뭐였죠?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정당 조직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프리싱트라고 얘기했죠. And explained two types of referendums in state government. 주정부에서 두 가지 형태의 레퍼런덤을 얘기해 보십시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legislative referendum이 있고 veto referendum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initiative는 뭔가? 제안하는 것이었죠. So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ability to recall an elected official?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disadvantage는 어떤 악의를 갖고 계속해서 리콜을 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다면 정치에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Do you think initiative, 시민들이 어떤 법을 제안하거나 어떤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니 좋은 아이디어 같으냐? 네, 저는 상당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아까 이제 어떤 것은 무엇이든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요. 비디오가 상당히 길어집니다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state Relations가 있는데요. Interstate Relations은 주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 Article 4, Section 1에 Full Faith and Credit Clause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에서 알라바마라는 주에서 어떤 공적인 행위들하고 알라바마 주에서 생산한 그 공적 기록, 출생기록, 결혼증명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judicial proceedings, 주의 법원에 알라바마 주에서 생산한 법원 문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주는 상당히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믿는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시죠. 아까 면허를 얘기했는데 알라바마주에서 이슈한 운전면허가 B라는 주에서 인정이 되지 않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트럭 운전사도 A에서 B로 이동하기 어렵고, 그렇죠? 주 간에 full faith and credit clause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얘가 바로 이제 driver's license from other state죠. 이거를 인정해 주냐 마느냐,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죠. 주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려면요. 그래서 이런 full faith and credit clause가 이제 헌법에 있는데, 근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요. 93년에 하와이 대법원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그 서로 다른 성간, 남자와 여자의 간의 결혼만 의미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성에도 same sex 간에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하와이에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와이의 결정은 이 full faith and credit clause에 따라서 다른 주가 무시하지 못하게 되죠.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그 조지아주나 알라바마 주에서 이 하와이 주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을 우리는 이성 간의 결혼만 결혼으로 인정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절에 따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96년에 미국 의회에서 이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정의를 디펜드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The Defense of Marriage Act.
결혼을 전통적인 결혼을 옹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제 사단이라고 말했죠. 2015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굉장히 진보주 판사, 진보 판사들로 가득 찼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6명이 진보 판사였는데 9명이거든요. 9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Banning homosexual marriage was unconstitutional. 호모섹슈얼 동성 결혼이 반헌법적이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동성 간 결혼이 합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에서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배되는 그런 결정이었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또 이제 알아둘 게 뭐 있냐면 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 이건데 이것은 뭐냐면 그 미국의 시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특권과 뭐 이런 것들 권리들을 모든 주가 그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민이 뉴욕주에 가서 어떤 활동들 하는데 직업 활동을 하는데 구직을 한다. 뉴욕주는 이 캘리포니아 주민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주의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뭐 뉴욕주에 가서 캘리포니아 주민이 뭐 상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이런 혜택들을 그 차별하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주세가 있는데 주에 내는 예를 들면 난 캘리포니아 시민이니까 캘리포니아 주에 내는 그런 캘리포니아 주민들만의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이용해서 뭐 어떤 혜택들을 주려고 할 때 아니 뉴욕주 주민이나 네바다주나 뭐 워싱턴주 주민들은 그 세금을 안 낸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줍니까?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주는 합리적인 선에서는 어떤 차별성, 자신의 주의 주민들과 다른 주의 주민들 간의 차별성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대학교죠, 대학교. 캘리포니아 UC 시스템에서 인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훨씬 낮은, 요즘은 낮지도 않습니다만 훨씬 낮은 학비를 부과하고 다른 주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한 3배, 4배 되는 그 학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용어가 이제 extradi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그 범죄 혐의자가 어떤 죄를 지어서 다른 주로 도망갔을 때 그 범죄 혐의자를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extradition. 그래서 이런 조항이 생겼어요. 1987년에 연방 대법원이 연방 정부가 그 어떤 범죄인을 한 특정한 주로부터 이제 인도하도록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reciprocity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죠? 뭐였습니까?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뭐 이런 것도 비슷한 의미도 될 수 있는데 reciprocity는 뭐냐면 각 주간에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들끼리는 서로 인정하자라고 합의한 어떤 법적인 효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eaching license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사 면허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에서 이 교사 면허증을 발급했는데 A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주 한 6, 7개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서로 이 티칭 라이센스 발급한 거 서로 다 인정해주자라고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conceal carry licenses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권총을 원래 휴대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 휴대하도록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하고 합의를 한 주에서는 이걸 총기를 합법적으로 휴대하고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특권을 reciprocity가 뭡니까? 서로 봐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주기로 합의한 법적인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1925년에 어쨌든 이 extradition과 reciprocity, 뭐 full faith and
and credit clause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가 생겼고 또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요. Intergovernmental Relations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 셋 가운데 관계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보통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superiority, 우월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연방정부의 파워가 굉장히 세져가지고 주정부의 주를 희생시키고 주와 지방을 희생시키고 연방정부가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추세, 텐던시가 있다고요. 트렌드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대체로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뷰 들어갑니다. Explain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그렇죠? 이것들은 뭐였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efine extradition. 이건 뭐였죠? 범죄인에 관한 거였는데. What is the reciprocity? Interstate relationship. 그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hat amendments establish the proper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national governments? 기억하시죠? 10수정헌법 계속해서 나옵니다. How does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 protect American citizens? 그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특권들을 각 주는 존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40분에 달하는 강의 테이프인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